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영상을 통해 설날 인사를 드리게 되어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을사년 한 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도 많이 해주셨지만 웬만한 내용들은 예전 몇몇 관련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호야를 키우는 데 있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물 관리를 잘못해서 잎이 쭈글거릴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합식을 한 개체들이 한쪽 줄기와 잎만 쭈글거리거나 물을 잘 주는데도 이상이 생긴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많이 하셨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잘 키우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망가진 모습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거나 어떻게 해서 살려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식물을 키워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듯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 관리 부분입니다.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고 어떤 상태에서 물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며칠에 한 번 물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흙배합도 다르고 생육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고, 물을 처음에 좀 귀찮더라도 이 흙 표면을 좀 파보아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말랐을 때 충분히 이 아래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오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된다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호야를 키울 때 이 잎이 쪼글쪼글해지면은 물을 주는 시점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좀 위험스러운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물 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종류는 흔히 많이 키우시는 카노사 종류인데, 보통 잎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고 있어 삼색 호야라고 한때는 많이 유통됐던 종류인데, 요즘은 트리플 컬러, 무늬종, 바리에가타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시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류에 비해서 비교적 관리도 쉬운 편에 속하는 부담 없이 키워볼 수 있는 종류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종류이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모체이고 이것을 번식시켜서 얻어낸 이 개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것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두 개체가 이렇게 나뉘어서 합식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한쪽을 보게 되면은 잎도 통통하게 잘 자라 있는데, 이 한쪽은 지금 잘 자라다가 잎이 쭈글거리고 얇아지고, 그리고 줄기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물을 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주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물을 모자라게 주니까 세력이 강한 쪽은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세력이 약한 쪽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점점 더 쇠약해져서 말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합식분에서는 상호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개체가 골고루 잘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호야뿐만 아니라 다른 합식 형태의 화분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이 생긴 경우에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흔히 알고 계시는 화분에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실 때는 겨울철에는 따뜻한 거실에서 키우고 계신다면 물 샤워를 시켜서 비 맞듯이 이 잎이나 줄기 부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잎의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전체적으로 물 샤워를 해주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기온이 낮은 베란다나 좀 서늘한 곳에서는 아직은 절대 물 샤워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물 샤워를 해주게 되면 냉해나 동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가습에 의해서 호야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야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주면 금방 아래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물은 화분 전체에 골고루 주어서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물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빼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저명관수 방법인데, 그런데 저명관수는 좀 구분이 필요한 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개체가 전체적으로 잎이 쭈글거린다면 무리 없이 저명관수를 해주면 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제 화분처럼 한쪽만 쭈글거리고 한쪽은 정상일 경우에는 저명관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저명관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것은 저명관수를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저명관수를 하게 되면은 이 마른 부분도 회생이 안 되고 그대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개체는 벌써 아랫잎부터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전형적인 과습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쁘고 귀찮다고 생각 없이 무조건 저명관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 한쪽도 과습으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지만 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저명관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넓은 통에다가 이 화분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담가 두시는데, 화분 크기나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30분에서 2~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건져서 물을 충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더 오래 담그게 되면은 이 화분 속의 흙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게 돼서 과습의 피해를 바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저명관수는 꼭 필요할 때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명관수를 맹신하고 평소에도 물 줄 때마다 저명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하는데, 식물을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주기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적절하게 병행해 가면서 활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식이 된 개체가 서로 반대적 성향을 보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경우는 뽑아서 분리를 해서 따로 조치를 해주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화분에서 뽑으라고 하면 두려운 반, 귀찮은 반으로 망설이게 되고 어떻게든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갈이를 두려워해서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진 이 두 개체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물을 흡수하는 주요 기관인 뿌리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조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뿌리가 병충해나 다른 원인으로 손상이 된 경우라면 아무리 물을 주거나 저명관수를 해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너무 건조해서 뿌리가 말라버렸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뽑아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아봤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명관수를 이렇게 시켜놨더니 이렇게 노란 잎이 생겼는데, 벌써 이 냄새가 좀 두엄 썩는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뿌리 상태를 보게 되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뿌리가 크게 발달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른 개체는 뿌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조금씩 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넓게 잘 발달된 것은 그 적은 양으로도 잘 흡수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이 적은 양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순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말름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뿌리를 상태를 지금 보게 되면 다행히 뿌리가 썩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줄기를 보게 되면 줄기가 아직 이것은 물을 머금고 줄기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이 끝부분처럼 이렇게 메마른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귀찮다고 여기다 계속 물만 주게 되면은 이것은 운이 좋으면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먼저 잘 자라고 있던 것은 과습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서 뿌리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잠시 호야 분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야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잘 자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호야는 다른 종류들처럼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심겨진 형태나 생육 상태에 따라서 2, 3년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갈이를 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뿌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다른 종류에 비해서 많이 엉켜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정리만 해주는 상태에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뿌리 관리도 꽃보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잦은 분갈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다른 식물들처럼 조금 무리하게 이 뿌리를 쳐내시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같이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언제든 뽑아서 확인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두 개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뽑아 보니까는 이렇게 개체 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싱싱한 것은 다시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계속 키워주시면 되고, 그 문제는 이렇게 좀 빈약하고 말라버린 이 종류를 갖다가 조치를 해줄 건데, 이것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물올림을 먼저 해보고 추후 상태를 확인해 봐서 다시 흙에 심어주는 형태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다시 심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분갈이를 할 때 이 화분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화분은 그냥 이런 토분을 이용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 토분을 선택해 주실 때 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물구멍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수구멍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다육식물 종류들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유에서 이런 종류들도 나오고 있는데, 경험상 이 배수구멍은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는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쓰실 때는 이렇게 작은 배수구멍의 화분을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수구멍이 큰 이런 화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크기는 호야 같은 경우는 너무 화분을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심어 볼 건데, 자세한 사항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흙을 좀 준비해 놨는데, 호야를 심을 때 흙배합은 배수가 잘 되는 흙배합이라면 어떤 배합도 무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분갈이흙 6에 펄라이트 2, 그리고 사냐초 2, 그리고 코코칩을 1 정도 해서 섞어 줄 거고, 훈타는 소량만 넣어 줄 겁니다. 혼합해서 육안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심기 전에 반드시 이런 배수망을 여기 화분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굵은 마사토를 소량 이렇게 깔아서 배수망이 들뜨는 것을 막고 배수도 원활하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처음에는 흙을 아랫부분에 소량만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어 주실 때 좀 이거를 다듬어 주시면 좋은데,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이 흙에 묻히는 윗부분, 여기 있는 잎들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목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게 흙에 잎이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히 정리를 해 주시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깊이 심겨지는 형태로 위치를 해 주시고, 여기다가 흙을 채워주게 됩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우신 다음에 이거를 털어 올리시면서 주변만 약간 살살 눌러주시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흙을 채워주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이것을 심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식물을 심은 다음에 이 끝에 잔뿌리들이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흙 상태가 건조한 상태라면은 그 끝이 말라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으신 다음에는 물을 충분히 주셔서 배수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그래서 빨리 안정화가 돼서 활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탁탁탁 몇 번 정도 이렇게 쳐서 아래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라있는 개체인데, 이것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부실한데, 이것은 물에다가 씻어서 이 흙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씻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는 수경 재배를 하실 때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셨다가 수경 재배에 다른 식물들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저명 관수를 해서 이 흙 부분에 물이 지금 많이 묻어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 메말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물을 뜨셔 가지고 여기다가 불려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두셨다가 이 흙을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이렇게 떨궈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굵은 것들이 이런 잔해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한번 세척을 해주면은 깨끗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흙을 떨어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직 이렇게 유기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경재배로 해서 계속 키울 식물이라면은 꼼꼼하게 좀 더 털어내셔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뿌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서 다시 흙에 심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자란 이것은 좀 뿌리가 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 정리가 되면은 이것을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물에다가 담궈서 물올림을 하면서 또 뿌리를 어느 정도 발달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금 과산화수소인데 이런 물에다가 이런 티스푼으로 과산화수소 1스푼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은 산소 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잡균 발생을 억제해주고 뿌리 썩음도 막아주고 또 뿌리 발근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잎 부분은 물 속에 안 잠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좀 깊이 담가 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잎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줄기와 뿌리 상태에서만 물에다가 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잎은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형태에서 지금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뿌리가 다 말라서 손상이 된 상태라도 이 상태로 두게 되면은 물꽂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새로 또 나와서 다른 새로운 개체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저도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식이 되어 있던 그런 개체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꽃을 잘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의 환경에서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두어도 때가 되면 꽃이 잘 피지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잘 자라는데 꽃이 안 피는 경우에 놓는 장소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꽃을 안 피우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바꾸면은 지그시 최소한 1, 2년 정도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줌으로써 그런 환경적인 그런 충격요법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모르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개선해서 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외에 줄기를 짧게 자르지 말고 분갈이를 자주 하지 말고 빛을 잘 보게 해주고 기타 등등 기본적인 사항은 예전 영상에서 언급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은 호야의 쭈글거리는 잎을 살려내기 위한 조치 방법과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